네, 안녕하세요. 김찬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로베르트 우댕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바로 프랑스의 대스타, 대영웅 로베르트 우댕이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언제나 극성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극성팬이 마음을 돌리면 안티팬이 되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로베르트 우댕을 너무나 선망하고 사랑했던 한 남자가 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그의 명성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리 바이스입니다. 에리 바이스는 우연히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로베르트 우댕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딱 열고 이제 읽어보니까 너무나 이야기가 멋진 거예요. 마치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모험담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이 자서전을 읽고 에리 바이스는 꿈을 얻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로베르트 우댕처럼 훌륭한 마술사가 되는 게 바로 에리 바이스의 꿈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리 바이스의 꿈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멋진 마술사가 되고자 했던 에리 바이스, 진짜로 유명한 대스타 마술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스타 마술사가 된 에리 바이스는 자신의 스테이지 예명을 후디니로 짓습니다. 후디니?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탈출 마술의 대가 후딘입니다. 자, 왜 후딘이냐면요, 에리 바이스가 로베르트 우댕을 너무나 선망한 나머지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신의 스테이지 예명을 짓게 됩니다. 후딘 했을 때 HOUDIN이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I를 하나 붙여서 후디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후디니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가 된 해리 후딘이 이제 유명해지고 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술에 대한 역사도 공부하게 되는데,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한 걸 찾게 됩니다. 바로 로베르트 우댕이 썼던 이 자서전의 내용들이 실제의 내용과 틀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리 후디니는 자신의 선망의 대상 이 로베르트 우댕의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정말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908년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Unmasking of 로베르트 우댕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로베르트 우댕의 실체를 폭로하는 책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 자신이 선망하던 이 동경의 대상을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까지 낼 수가 있냐고요. 이 언마스킹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오토마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토마타 뭐냐면 이 시계 태엽을 감아가지고 이게 풀리면 조금씩 움직이는 인형 있잖아요. 바로 자동 인형. 그 자동 인형을 로베르트 우댕이 최초로 발명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해리 후디니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가 더 치밀어 오르죠. 자, 그리고 그의 화를 돋고 왔던 바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신사복입니다. 바로 복장이요. 자, 이 연미복을 입고 마술을 한 최초의 마술사가 로베르트 우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거리에 있던 마술을 극장으로 올리고 신사적인 복장을 입음으로써 마술을 고급스럽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미 1700년도에 주세페 피네티라고 하는 마술사가 벌써 이미 하고 있었죠. 그런 비슷한 스타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후디니가 가장 대노했던 내용인데 바로 토리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리니 누구냐면 로베르트 우댕의 스승님이에요. 토리니 이야기를 잠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토리니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주세페 피네티와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라이벌의 관계에서 승리를 하고 프랑스의 최고 마술사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토리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총알잡기 마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리니는요, 윌리엄 텔의 어떤 일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술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화살이 아니라 총으로요. 그래서 다시 총알잡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거기에다 총을 쏘는 거죠. 총알이 사과에 박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묘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성공했겠지만 결국 그 끝내 오발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리니는 감옥에 가고요. 토리니의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토리니가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요, 유랑자 생활을 하는데요, 거리에 쓰러지는 소년을 발견하는데 그 소년이 바로 로베르트 우댕이었던 거예요. 우댕을 간호하고 이제 우댕과 어떤 유대 관계가 쌓이면서 로베르트 우댕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고, 그리고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알제리 사건 있죠. 거기서 로베르트 우댕이 했던 마술 중에 하나가 총알잡기 마술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토리니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토리니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었던 마술을 로베르토 우댕이 승화시켜서 자신을 전쟁을 막은 마술사,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마술로 승화시킵니다.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글을 쓴 얘기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토리니라는 인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토리니는요, 로베르트 후댕이 자신의 회고록에 쓴 허구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후디니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언마스킹에 담으면서 로베르트 후댕의 모든 업적들을 다 하나하나 까발리고 폭로를 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로베르트 우댕의 회고록이 진짜처럼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요, 이 현대에서 이 로베르트 우댕의 어떤 회고록을 보면요, 모든 것들을 다 믿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들이 진짜 과장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현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책의 모든 내용을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마 후디니 시대 때도 좀 비슷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후디니 덕분에 많은 진실들이 밝혀진 건 맞지만, 그렇다 해서 이제 로베르트 우댕의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곧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책을 쓴다는 건요, 사실 좀 자신의 이야기들을 많이 과장해서 쓰는 어떤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로베르트 우댕에 대한 그냥 어떠한 배신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쓰여진 책이 언마스킹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해리 우디니의 어떤 주장 역시 100% 맞다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하죠. 저는 로베르트 우댕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베르트 우댕이 쓴 회고록 있죠. 그거는요, 마술사 최초로 자신의 삶을 써내려간 최초의 책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술사들이 뭐 기술에 대한 어떤 서술 를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좀 있었지만 마술사의 인생을 써내려간 책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베르트 우댕이 사실 굉장한 스토리텔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탈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마술사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대의 마술의 모습 있죠. 이 마술 또한 어떻게 보면 로베르트 우댕이 쓴 그 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로베르트 우댕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물론 과장하긴 했지만 그의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의 무대고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나의 관객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로베르트 우댕은요, 이 책을 은퇴하고 썼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스토리 역시 자신의 한 공연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마술의 아버지 로베르트 우댕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모든 걸 다 소개하고 싶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오늘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딴딴딴딴딴딴